좋은 꿈들 꾸셨습니까? 오늘 이제 꿈에 관해서 할 건데요. 소리 들립니까? 뒤에? 소리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이제 꿈에 관해서 하게 될 텐데,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지 꿈에 대해서 궁금한 건 뭐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뭐 아마 한두 분은 자기 꿈을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꿈 말고요. 다른 사람 꿈을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분에게 물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혹시나 일단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나는 그래도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는 분, 나는 뭐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꿈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별로 꿈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으신 분, 혹시나. 대부분 별로 꿈에 대해서 큰 경험이 없으시군요. 그럼 오늘 이제 꿈에 대해서. 근데 꿈은 다 꾸시죠. 어떤 분들은 나는 꿈을 안 꾸는지 기억을 못한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억을 못 하시겠죠. 꿈을 안 꿀 리가 없어요. 오늘 제가 꿈 수면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꿈이 중요한지 안 한지 이제 뭐 별로 지금 영향력이 없으시다 하시니 이제 근데 저희 이제 제가 하는 심리학이 융심리학이면서 분석심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분석심리학자들은 꿈이 없으면 사실 정신치료를 안 해요. 그럴 정도로 꿈을 꼭 참고를 해요. 정신치료를 할 때. 정신분석 작업을 할 때 항상 꿈을 참고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고, 이제 이 꿈이 없으면 치료자의 일방적인 태도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내담자가 준 그 정보에 의해서만 작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그 부적절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젊은 남성이에요. 근데 이 남성이 이제 와서 그 분석하고 작업할 때 이제 뭘 주로 다뤘냐 하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주로 성토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평생 괴롭혔다. 그러니까 나를 혼내고 또 나를 못마땅히 여기고 오늘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아버지가 지나치게 나를 가혹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죠. 그러면 이제 치료 현장에서 분석가는 이 사람과 아버지의 관계를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문제를 계속 다룬단 말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젊은 친구에게 이제 분석가가 자, 당신이 꾸는 꿈이 있는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가 안 그래도 아주 전형적으로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다. 그 꿈을 이야기해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서양에서는요, 그 집이 이렇게 구조가 아래층에는 주로 이 식당과 거실과 그다음 부엌으로 되어 있고 2층에만 침실이 있어요. 주로 2층에 침실이 있는데 이제 이 남성이 2층에 자기 방에 올라가서 잠을 자려고 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만 하면 이건 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 아래층에서 자기 방을 향해서 돌진해 오는 너무너무 난폭하고 무시무시한 발자국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 방을 향해서 돌진해 오는. 그래서 매번 꿈에 그러고서는 방문을 확 열어 젖히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서
그럴 때마다 자기는 방문고리를 붙들고 문이 안 열리도록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의 꿈을 반복해서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그런 것 같으냐? 그럼 보나마나 아버지라는 거죠. 거의 그 상태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거의 몽둥이나 도끼 같은 걸 들고 나타날 지경의 상태다. 너무너무 난폭하고 무서운 발자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분석가가 문을 열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여러 번 이런 제안을 하면요, 꿈에서 정말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을 꾸다가 정말 분석가가 문을 열어보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부들부들 떨다가 자기가 열면 계속 얘기했던 거는 열면 죽어요. 이제 열면 너무너무 무서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런데도 한번 열어보라고 괜찮다고 한번 열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 꿈에 문을 열어요. 이거 다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각색할 수 있지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너무나 무서운 모습으로 서 있는 어머니. 그럼 완전 정보가 다르잖아요. 사이코세라피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식이에요. 이게 정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치료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모성 컴플렉스 문제지 부정에 관한 거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이제 원래 모성 컴플렉스가 있는 남성들은 우리 조금 배웠습니다. 앞에 이제 기초 강좌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성 컴플렉스가 있는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자아 분할을 주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들이 못마땅한 거죠. 그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기는 어머니는 항상 자기 편에 서서 항상 지지를 해줬다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근데 이 자아 분화의 상태, 여기 이 어머니는 실제 어머니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내면의 이 구조에서 모성 컴플렉스 얘기했었죠, 그죠? 내면 구조에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 실제 어머니일 필요는 없으나 이 남성의 사실 심층 심리학적 진단은 모성 컴플렉스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꿈을 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내담자가 가져다 준 정보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내담자가 알려주는 그 정보는 되게 편파성이 있고 알려주고 싶은 것만 알려주거나 그거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가 불충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이 장면 하나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 이 사람은 모성 컴플렉스가 있구나. 그리고 언제나 이게 언제 꼭 그 꿈에서 나오냐 하면요. 이 침실에 들어가서 자려고 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도 하나의 되게 중요한 정보죠. 이런 거. 그러니까 깨어있게 해주려고 사실은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문이 열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침실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내용을 또 치료자가 이렇게 또 지지해주고 권장함으로써 마침내 문을 열게 되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이코세라피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꿈이 없이는 사실은 작업을 잘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치료자가 일방적으로 보거나 내담자가 가져온 정보로만 불충분한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분은 한 50대 된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형제들이랑 너무 갈등을 일으켜서 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제 속상하다.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이제 질문해요. 그러면 그분이 꿈이 오늘 아침에 딱 한 장면에서 생각나는데 거의 장면이라 할 수 없고요. 그냥 어머니가 스스로 죽으려 한다. 그런 내용의 짧은 이게 꿈 아닌 장면도 아닌 것이 이렇게 탁 지나갔다는 거죠. 스쳐갔대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스스로 죽으려 한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전화하고 확인하겠죠. 그래서 전화하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별일 없으시더라.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이 죽으려 한다, 그러니까 자살 충동 같은 거 일종의. 그리고 선생님들 정신치료 혹은 정신분석 작업에서 피분석자 혹은 피분석자나 이 내담자가 자살 시도하면 이건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원래 각서 받아야 되거든요. 치료를 하는 동안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거 각서 받아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 각서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거는 죽을 때 벌써 태도가 달라요. 연락하고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꼭 받아요. 자살 충동을 알아내야 돼요. 충동이기 때문에 본인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아니 이런 꿈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그 어머니가 그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그 내담자를 생각 안 하고 내담자 어머니를 생각하겠어요? 바로 내담자를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죠. 당신은 최근에 죽겠다고 생각 안 했냐?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죽어야겠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산다는 거죠. 실제로 맨날 죽어야겠다. 자기가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입에 달고 있고 근데 그걸 정말 자기가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런 말들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당사자죠, 당사자. 근데 이 정보는 또 되게 중요해요. 심리치료를 시작하는데 내담자가 그런 자살 충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안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하면은 나중에 또 되게 곤란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 번 그 회기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짧은 꿈 하나로 정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근데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죽으려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분은 여기서도 하나의 정보는 뭐냐면 엄마 역할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형제 간에. 그래서 이제 형제들의 그 갈등에서 자기는 되게 식구들을 돌보고 되게 엄마처럼 사람들을 막 관리하고 선생님들 심지어는 그런 거 있으시죠? 지금 이렇게 나이가 좀 드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엄마보다 더 엄마 노릇하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안 그러시나요? 딸처럼 하지 않으실걸요. 엄마한테 엄마보다 더 엄마 모습으로 막 다가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성 역할을 엄청 했던 거죠. 근데 그걸 그만하고 싶다. 얘기도 돼요. 그게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 되지만 그만하고 싶다가 진짜로 너무 콘크리트하게 되면 자살 충동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정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꿈이 없이 정신치료를 한다는 건 저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이제 그럴 정도라는 거죠. 꿈이 가져다 주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꿈 없이 작업 잘 안 하죠. 심지어는 그래서 저랑 분석 작업하는 사람은 꿈이 없으면 전화해요. 아침에. 저 꿈이 없는데 오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꿈이 되게 중요한 이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갖는 되게 중요한 정보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꿈을 꼭 참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은 지금 뭐 꿈에 뭐 영향이 있냐, 뭐 꿈에 영양가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도 어때요? 좋은 꿈 꾸시면 아, 기분도 좋고 오늘 좋은 일 있으려나 보다. 괜히 복권도 사야 될 것 같고 좋은 일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꿈이 안 좋으면 어때요? 괜히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주변에 누가 안 좋은 사람 있나 살펴봐요. 주변을 살펴봐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좋은 꿈은 자기한테 적용해요. 나한테 좋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꿈 있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생각해요. 근데 안 좋은 꿈 있으면 주변에다가 떠넘기려고 자꾸 주변을 찾아요. 그게 상응하는 일들이 있나 없나. 만약에 누가 아픈 사람 꿈에 나오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나 없나 보면서 아, 그래서 내가 꿈을 꿨구나. 아니면 어저께 텔레비에서 뭐 이런 걸 봐서 그런 꿈을 꿨구나. 안 좋은 꿈을 꾸면 항상 원인론으로 가요. 원인론으로 가서 그것도 일어난 일들을 확인하듯이 원인론으로 가요. 주로 그쪽으로 해서 하고요. 좋은 꿈은 앞으로 나한테 일어날 거에다가 적용을 해요. 우리의 이기주의가 거기서 발동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게 바로 영향을 안 받으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안 좋은 거를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고 좋은 것은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요. 받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묘한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저절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하나의 원칙처럼 얘기한다면은 분명히 이건 꿈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 꿈의 영향력이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의식 심상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심상의 영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 심상의 영향력이라는 건 결국 무의식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종종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무의식이 어디냐? 근데 심상이 있다는 거는 뭔가 있으니까 심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심상이 있어야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상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꿈의 영향력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심상의 영향력이고 결국은 무의식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꿈은 나한테, 그것도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안 좋은 꿈은 원인론으로 해서 이미 일어난 걸로 해요. 일어난 걸로 해서 영향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이런 꿈을 꿨지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분석 심리학적으로는 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꿈은 무의식의 자발적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무의식적 정신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꿈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꿈은 저절로 무의식적 정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건 하나의 그 현상을 경험하는 그런 사실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 현상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항상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항상 그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그 기초 강좌에서 무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무의식이 알려지는 방식은 이 심상으로 알려질 수 있고요. 일부는 증상으로도 알려질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왜 정신 신체 질환이 있거든요. 정신 신체 질환. 그 소마틱하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신 신체 질환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신체에 문제는 없는데 신체의 질환처럼 앓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시민성으로 앓는 그런 정신 신체 질환들, 아니면은 뭐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노이로제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증상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이 우리가 심상으로 경험하거나 증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언제나, 혹은 다른 요즘 이제 무의식에 관해서 얘기하는 심리학이 거의 많이 없어서 실제로 무의식을 다루는 심리학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대부분은 알려지기보다는 감추려고 했다고 생각하죠. 뭔가 우리에게 항상 이해될 수 없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감추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융심리학적으로는 항상 알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꿈에서 다루는 것들이 언젠가는 실현되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런 것 있어요. 한 분이 굉장히 최고 학부에 나와서 저널리스트로 일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신문에 기사도 쓰고 되게 활발하게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꿈만 꾸면은 어떤 꿈을 꾸냐 하면 항상 꿈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하는 셰프가 나와요. 아주 특별한 재능과 실력을 갖춘 이 셰프가 그 레스토랑을 운영해요. 근데 그래서 이 셰프가 등장해서 매일 밤 오늘은 무슨 메뉴를 가지고 손님을 맞이할까 막 고민하고 자기만의 레시피를 막 고안하고 이렇게 해서 손님을 치르는 그런 꿈을 계속 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인데 이 꿈을 계속 시리즈로 계속 꾸니까요. 자기가 정말 이게 저널리스트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를 접고 정말 이탈리아 유학을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요리를 셰프가 되기 위한 요리 수업을 하러 이탈리아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정말 그 회사를 간두고 쉬면서 이탈리아를 갈 준비를 했었죠, 이분이. 그러다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못 갔는데, 그분이 제가 그런 꿈을 꿔서 정말 제가 셰프가 돼야 되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꼭 그 셰프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셰프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저널리스트의 이 일 자체가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지 글을 쓰잖아요. 어쨌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글을 쓰니까 셰프죠. 어떤 면에서는 창의적인, 그 꿈에서 그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요리를 하는 거가 결국은 셰프의 일이지만 또 저널리스트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너무 콘크리트하게 생각하면, 근데 꿈의 상은 항상 상징입니다. 너무 고지고대로 상징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정말 실현할 뻔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아니다, 이건 당신의 그 작가들이 그런 거 많아요. 작가들 중에서도 이렇게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 그걸 그 요리하는 셰프로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꿈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셰프가 돼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제가 굉장히 초보 시절에 저한테 왔던 젊은 청년인데 유능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굉장히 성실하고 이제 공부도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항상 꿈에 가르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
주일교사 하면서 학생들 되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많이 가르치고 항상 가르치는 인격이 되게 많이 부각이 돼 있어요. 꿈에 계속 선생님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고등학교 시절. 그래서 그렇게 너무 그런 인격이 우리가 이미 이제 조금 앞에서 배웠겠지만 자아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자아보다 다른 인격이 훨씬 활성화되면은 자아가 유력하지가 않아요. 자기에게 유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저를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인격이 너무 활성화된 거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작업들이 끝나고 마무리되고 끝났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거의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선생님 아직도 잘 계시죠? 제가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공대 나와서 LG 연구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연구원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꿈에 항상 선생님이 나왔던 거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대학 편입해서 공부해서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선생님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수학 선생님이 됐습니다.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종종 꿈에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현하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의식화되려는 거거든요. 의식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의식화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무의식도 의식화되려고 해요. 항상 의식화되려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요. 단 분명히 우리가 지금 심상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심상이 상당히 주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데 그 영향력은 꿈꾼 당사자에게만 항상 통하는 것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꿈꾼 당사자에게 통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불편한 꿈을 꾸면은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가를 하려고 그렇지 그 꿈은 항상 당사자에게 유효한 거라는 게 우선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꾸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어떤 정말 특별한 경우에 뭐 정말 어떤 절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머니가 아들에 관하여 뭐 혹은 남편이 아내에 관하여 혹은 아내가 남편에 뭐 그런 일들을 아주 드물게 기적같이 있을 대부분 어떤 것이든 자기에 관해서 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한창 자기에게 속한다는 거죠.